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원지법 판결에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의 연결고리를 봅니다.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수사 내용으로 기소를 하면 재판부가 그 내용대로 판결을 합니다. 그 판결을 바탕으로 다시 검찰은 기소를 합니다. 정치검찰과 정치재판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악의 고리가 지금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론과 국힘으로입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일명 애완견 언론 발언을 합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팩트체크조차 하지 않고 검찰이 흘리는 것을 또박또박 받아 적기만 하는 법조 기자들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 검찰의 애완견 같다라고 언론에서 흔히 쓰는 용어를 활용해서 분통을 좀 터뜨리셨는데, 어제 저희 대표께서 유감 표명까지 했으니까 더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한국 언론의 보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제죠, 17일에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4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의 뉴스 신뢰도가 3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 47개국 중에서 38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11개국과 지역 중에서는 좀 씁쓸합니다만은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 악의 연결고리는 정치권에도 등장합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짜깁기 녹취력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어제는 저희 대책단의 간사를 맡고 있는 박균택 의원님께서 이렇게 이와 관련한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민주당 법률위에서는 내일입니까, 간사님? 내일 박정훈은 내일 검토를 하는, 내일 고발하는 거죠? 예. 내일 오후 2시에 박정훈 의원을 고발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희 위원님들 여러분이 함께 참여를 하십니다. 수구 종편 출신 앵커 하시던 분이죠. 이 박 의원은 송파구 갑 주민들께 사죄해야 됩니다. 일을 하라고 뽑아줬는데 임기 시작하고 2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국회 밖에서 가짜 뉴스나 퍼뜨리는 게 의원이 할 일입니까? 제발 일 좀 합시다. 악의 연결고리의 다른 이름은 이재명 죽이기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 정치재판, 언론, 국힘 의원까지 전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모두 한패입니다. 아시겠지만 영화 내부자들의 배우 이병헌 씨가 이런 대사를 남기죠. 정의? 대한민국의 여적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긴 하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과연 정의가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저희 대책단은 악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사건을 어디까지 조작했는지,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거짓은 채택하고 어떤 진실에는 눈 감았는지 반드시 구별하고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과는 별개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더 뛰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판결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사법체계의 정상화 때까지 줄기차게 달리겠습니다.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부천시 병 이건태 의원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소 자체도 문제가 많지만 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이건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기소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그 재판
운영의 원칙은 피고인의 동시 심판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이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A 사건, B 사건, C 사건 이 세 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A 사건의 법정형이 예컨대 10년이고 B 사건이 7년이고 C 사건이 3년이라면 이 세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논리적으로 법정형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법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이 세 사건을 한 재판부에 합쳐서 재판을 하도록 보통 하고, 그랬을 때 가장 중한 형인 A 사건의 이 10년에 2분의 1까지만 가중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을 각각 다른 법원에서 재판하면 20년까지 선고가 가능하지만 한 재판부에서 합쳐서 하면 최대가 15년까지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건이 나눠져 있으면 그것을 한 법원에 합쳐서, 더구나 한 재판부에 합쳐서 재판을 합니다. 원래 그 검찰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또 그 당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던 백현동 사건을 이송받아서 중앙지검으로 이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현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사건을 묶어가지고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 영장이 기각되니까 백현동 사건은 이송 취지 그대로 중앙지방법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되돌려가가지고 그게 지난 9월에 영장 기각됐으니까 근 9개월이 지나도록 가지고 있다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이화영 사건 1심 판결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나오니까 자기들이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그 전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들의 이송 경과하고도 배반되는 그런 기소 결정이고 명백히 재판부 쇼핑에 해당되는 그런 기소 결정입니다. 작년에 중앙지검이 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중앙지법에 기소를 할 때 본래는 원칙은 그 당시 진행 중이던 대장동 사건에 병합 기소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은 병합 기소를 하지 않고 백현동 사건 따로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따로 별도로 기소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모두 그 당시 대장동 사건을 재판 중이던 33부에 모두 합쳐서 배당을 했습니다. 그 취지는 동시 심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대장동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33부가 백현동 사건도 병합해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도 병합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하도 반대를 하고 국힘당이 하도 반대를 해서 재판부가 그것은 병합하지 못하고 별도로 재판하면서 그 당시 재판장이 뭐라고 했냐면 별도로 재판을 하는데 선고 무렵에는 합치겠다, 병합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은 법원이 동시 심판의 이익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시 심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원칙에서 볼 때 이 수원지방법원에 이번에 기소된 사건도 당연히 중앙지방법원에 이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습니다. 검찰이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정치검찰이 정치기소를 정치적 의도로 재판을 끌어가기 위해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겁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거의 공소사실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재판부에 가서 똑같은 재판을 받으라는 것은 피고인한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만드는 프레임에
그대로 재판마저도 그 프레임을 그대로 받으라는 것은 매우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좀 전에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논평도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만,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국정원 보고서에 나오는 주가 부양의 주가 조작의 목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 대북 사업가가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다 알만한 분인데, 그 북한 정찰총국 리오남하고 나눴던 대화 내용이에요. 그 주가 부양, 주가 조작 부분이 있고 거기에는 대가 부분이 나오고. 근데 이 대북 사업가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 같이 그 대북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 한 10명 정도가 이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이 이런 국정원 보고서 내용들이 알려지고 한 뒤로 이분을 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러서 하는데, 국정원 보고서를 당연히 확인하는 게 절차 아닙니까? 의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이 경기도와 했던 대북 사업,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이 어떤 목표를 갖고 또 수사를 하는지 참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리오남이야 북한에 있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니까 취재가 힘들더라도 저도 기자로 오래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최근에 언론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대북 사업가는 우리 국내 언론 누구든지 접촉 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하면 인터뷰 응할 수 있겠죠. 본인 말이 진실이라면. 그럴 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검찰이 정보를 통제하거나 주거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충분히 취재가 가능한 영역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대책단이나 이분이나 일방적 주장을 믿어달라는 게 아니고 최소한 크로스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논평도 발표를 했고, 또 이렇게까지 자기 이름을 걸고 국정원 보고서 내용과 그 다음에 북한 정찰총국에 있는 리오남이랑 다 알잖아요. 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영화에도 나왔던 그 실존 인물이고, 이 사람이 당시 쌍방울 관련해가지고는 이재명 지사의 이재명이 이자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쌍방울의 주가 부양이 목표였다는 걸 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1심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들이 계속 문제도 삼고 알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저희 국정원에서는 어떤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면 그것을 즉각 2일 내지 3일 내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층까지 올라가는데 2, 3일 이상 소요되는 것은 사실 매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첩소 입수 즉시 보고 및 배포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신문이나 언론 매체 내지는 활자화된 매체나 보고서보다 가장 신속하고 가장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북한의 대남 경제협력 확보 공작입니다. 2018년 8월 27일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것을 취소하죠. 그리고 우리 정부가 9월 5일 정의용 서훈 특사가 방북합니다. 그 사이에 북한의 통전부는 안부수를 북한으로 초청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사람을 왜 초청하는가? 통전부에서 초청을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부수의 방북을 허가하라 하고 통일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안부수는 북한을 방문해서 3가지 합의를 해오는데, 여기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 공동조사 피해 배상 협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죠. 즉 북한은 미국과의 북핵 협상, 대한민국과의 경제협력, 그리고 일본과의 수교,
정부를 통해서 100억 달러의 배상금 확보 등을 그림에 넣고 공작을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수교 협상, 그 동시에 대한민국과의 다방면의 사회문화 경제 사업을 추진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겠다라고 하는 통정부의 공작이 2018년 8월 말부터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정원은 이 정도 일이면 매우 중요한 공작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저희들의 전문 용어로 여건 공작 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부수가 갔다 온 것을 우리 국정원의 공작관이 확인하고 통정부로 치고 들어가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겠다. 필요한 일도 사업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하여 국정원 공작권은 안부수를 이화영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화영은 14 남북 정상선언 계기 평양을 방문하죠. 이때 경기도 이화영만 간 게 아닙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서 부산시장도 갔고 충청북도 부지사도 갔고 강원 부지사도 갔습니다. 여러 사람이 갔죠. 이때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의 협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사업 1, 2, 3, 4, 5, 6이 바로 그것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국정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즉 김성애가 이화영에게 김정은 서울 방문 전에 남측 분위기를 점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이거는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산에서 열리는 아태평화회의를 지원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 결과 통전부와 안부수의 쌍방울의 판으로 완전히 바뀌고 11월부터 벌써 경기도의 입지는 급속히 악화됩니다. 경기도와 사업에 진척이 없다라고 김성애가 안부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남북 경협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한 달 15일 전에 경기도 부지사 가서 만났는데 한 달 반 만에 돈 없다고 이렇게 타박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즉 경기도와 사업이 아니라 별도로 자금 확보 사업을 통전부가 안부수 쌍방울과 진행하면서 경기도를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국정원은 통전부 안부수 쌍방울과의 주가 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고 공작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공작 종결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성태는 이미 2013년 2월경부터 중국 정부로부터 북한 내 위탁 가공 사업을 허가를 받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해서 주가가 부양될 수 있고 사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입니다. 북한의 통전부와 쌍방울의 주가 조작 합작 사건, 여기에 갈수록 경기도는 배제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이 통일부 책략실장에게 스마트팜 비용도 약속한 적도 없고 독촉받은 것도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전부 책략실장, 즉 북한의 간첩기관 책략실장의 말을 들은 안부수와 김성애의 전문을 들어서 대한민국 공직자였던 이화영의 발언을 배척하는 잘못된 전문 진술을 활용한 유죄,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주울 이성윤입니다. 저희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특활비로 대량의 술을 구입해서 만취 되도록 폭탄주를 마시고 자기들끼리 난투를 벌이고 거기서 잠을 자고 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짓을 해도 감찰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목도했습니다. 또 우리 특별대책단 활동 과정에서 해당 검사가
압수수색을 잘못하여 피의자를 잘못 특정하고 그 잘못한 검사에게 가족이 그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글을 올리자 해당 검사를 불러서 그렇게 사람을 난처하게 하느냐 이런 것으로 원성을 높인 것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 씨 수사 과정에서 술판 회유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검찰에 구치소에 법무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묵살당했습니다. 검찰은 정말 성역입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저희 의원들이 끝까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어느덧 검찰이 여당이 된 듯합니다. 이렇게 회유, 협박, 술파티 의혹 등으로 오연 가능성이 높아진 이런 진술을 채택해서 판결하고 윤석열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기소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는 심정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정치 기소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